체육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화장실을 들어가더니 벽을 막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엄마 나 너무 미안해. 안고 잤는데 울더라고요, 계속 애가. 시작부터 끔찍한 지옥이었는데요. 자기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겼냐, 자기 성기를 입 앞에까지 갖다 대고, 원래 오빠 여자친구랑 영상 통화를 세게 오고 싶대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망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는 아이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전국 15개뿐인 체육고등학교 수영부에 입학할 예정이었던 아이들. 그런데 3월 중순이 다 된 지금도 등교를 못하고 개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 준비하면 페이스가 중요한데 그 페이스를 못 올릴까봐 그게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훈련량을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지난 1월 입학 전 전지 훈련을 갔다는 아이들. 예비 1학년부터 수영부 전 학년이 참여한 훈련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보낸 문자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전화 보내달라고 하네요. 아니 문자 받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확장이 무너지죠.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부터 아이가 이상하더라고요. 우울증 약을 보내달라. 죽고 싶다. 밧줄을 사달라. 아이고. 내 꿈은 다 사라졌어.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무슨 일을 겪은 걸까? 아이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훈련을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로 가거든요. 꼭 2학년 1명, 신입생 2명 이렇게 방을 다 잡아줬는데 자기 방으로 와라. 뭐 보여줄 거 있다 하면서 가면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합숙에 들어가자 남자 선배들이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마다 이제 쌤들이 돌아다니며 소등을 해요. 그럼 이제 잠겼을 때 자기 입으로 오라 해서 막 저를 이렇게 눕힌 다음에 팔베개에서 팔베개에서 그래서 막 너는 저렴한 X다 막 나는 저렴하다 외쳐 이러고 에? 안 하면 때려가지고 주변에 애들 많았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불러서 아니, 이야, 저게 뭐예요? 그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지 입은 채로 제 엉덩이에다 고 자기 한개에다가 제 얼굴 갖다 원래 남자 좋아하냐 하면서 한 만져줄까? 한 줘? 막 하고 오전에 훈련 끝나고 자기 성기다가 제 얼굴 갖다 대고 야간 운동 끝나고 샤워하려고 하면 옷 벗은 상태에서 자기 성기 제 엉덩이 갖다 대고 그랬어. 이야,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입니다. 아이고. 합숙 생활 동안 폭행도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제 가슴 위에 올라가서 밟았어요. 자기 몸에 있는 무게를 붙으라고 조용히 안 하면 때린다고. 선배가 이렇게 하면 제 에다 가져다 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잡아서 2초, 4초 동안 안 놔주고 폭력을 좀 많이 해요.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선배가 계속 어깨만 때려가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1분, 2분 동안 뭐 일어난 적도 있고. 코치와 감독의 눈을 피해 숙소에서 벌어진 선배들의 성폭력과 폭행. 그런데 점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간 훈련이 있거든요. 계단 타기라고 하는 거예요. 코치님이 1층에 있고 저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코치님 안 보일 때마다 운동 가슴 만지고 바지 벗기고 여자들도 뒤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야, 한참 예민할 나이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을까요. 야, 세상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한 전지 훈련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성폭력과 폭행을 한 건 3학년 선배 1명과 2학년 선배 3명이었다는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2월부터 기숙 생활을 해야 했던 겁니다. 전지 훈련 중 벌어진 일들을 부모님한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숙생활에서 좋다고 할 땐 언제고. 가기 싫다. 나 가야 돼. 가기 싫다. 그때는 정말 그게 신호인지 진짜 몰랐어요. 그 칼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도 자꾸 칼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 내일 갈 때 엄마 아빠 칼 안 사주면 여기 있는 부엌칼 가져갈 거야. 너 뭐 하려고 호신용으로 가방에 넣고 다닌대요. 어머. 학교 기숙사는 수영부 남학생 전체가 한 공간에서 생활했다는데요.
선배들의 괴롭힘은 더 악랄해졌다고 합니다. 아유 참. 여자친구랑 일단 뭐 영상통화 할래 아니면 누구 갈래 아니면 딱 봐 세게 50대 맞을래 이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맞겠다 하고 아이고. 맞았는데 왔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고 식은땀 이게 나고 뭐예요? 그게 대체 이게? 말이 돼요? 다른 날 돼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자기 손으로 벌리면서 막 저희한테 보여줘요. 아, 저희가 참. 보기 싫어서 막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못 움직이게 막 선배들이 팔다리 잡고 눈 억지로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냐 한 말로 표현해봐라. 아니, 대체 자기는 왜? 깨끗고 뭐 어떤 네 얼굴 사진으로 줄까. 최고 진학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사대인이 선수 스포츠클럽 28초 44의 기록으로 2위로 돌아왔습니다. 이 최고 그러려면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 정도? 하루에 못해서 4시간에 5시간 정도. 학교 끝나고 네, 하고 집에서도 개인으로 한 1시간이나 2시간, 총 7시간 중요했어요. 야. 어린 시절부터 수영 하나에 매진해 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체육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설렘도 잠시. 아이들의 꿈은 폭력으로 얼룩져 버렸는데요. 학교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2월 초반 전화가 왔었거든요, 한번. 지금 같이 생활하면 어떠냐 물어보고 괜찮다고 했고 뭐 형들을 안 때리냐 했는데 차마 말하면 그때가 좀 형들한테 맞을까봐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솔직히.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숙소를 관리 감독한 건 수영부 코치. 이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 방 한 번씩 돌다가 제주도에서 그 형이 이제 800에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문 열고 봤는데 그냥 웃고 나갔어요. 그런 얘기는 해봤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코치쌤 선에서 형들이 장난치는 거겠죠 넘겼을 것 같아요. 코치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아이들. 에이 참 정말. 코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이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좀 수상했다. 밤마다 뭐 이상하더라. 새벽에 나왔는데 이상하더라. 이랬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800일을 했는 걸 코치가 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언젠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매일 제가 걔네들 방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화장실을 가려면 걔네들 방을 걸쳐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는데 800이 하고 있었다. 그게 제 눈에 과연 들어올까요? 선배들의 괴롭힘을 전혀 몰랐다는데요. 감독 또한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친하다는 게 이런 학원이 될 줄은 몰랐죠.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수영장 훈련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모관하지 않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워낙 착하고 그러니까. 아 착하다고요. 착하다고요? 그들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예비 고1 학생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제작진이 연락을 취해봤지만 말을 아꼈는데요. 피해 아이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하기만 합니다.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피해를 받을까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당해놓고 왜 지금 와서 왜 자기들은 괜찮다 이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할 말이 있다며 수영부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오. 합숙 생활을 하며 목격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아예 학생들이 이제 애들 눕혀서 뭐 엉덩이 벌리거나 그런 것도 했긴 했었고 직접 보긴 했는데 제가 보다 좀 심하다 정도로 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애들 눕혀서 그냥 얼굴 위에서 이제 딱 벌리는 정도? 움직이면 뭐 가만 안 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에이 참. 말도 안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직접 말리기도 했다는데요.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미리 신고하면 나도 책임 못 진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애들이 무시하고 계속 감행하니까 저도 그냥 포기를 했죠 그냥. 그런데 수영부 내에 폭력이 벌어진 건 올해 처음이 아니랍니다. 예? 애들이 그래서 났어요. 뭐 일단 폭력이 있었고 이제 그 선배들한테도 폭력이 좀 가해지면서 약간 분풀이? 뭐 전에 선배들도 막 맞고 우리 때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기가요 그런 거좀 비슷해요. 야, 참. 가해자들도 1년 전까진 수영부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건데요. 남성에 의해서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 또는 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성폭력의 어떤 경향이 강한데 이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이 있는 그 상황에서 본인보다도 세월이 지나서 더 약한 그런 대상들이 나왔을 때는 가해자로 돌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뭐 대물림 또는 그 전수 효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수소문 끝에 한 학생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MBC에서 왔는데요. 말씀 듣고 싶어서 찾아왔거든요. 누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 1분만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 며칠 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끝내 가해자 부모는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한 학생의 학부모만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건 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딱밤을 2대 때렸는데 그 친구가 뭐 50대를 맞았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50대 때리려면 솔직히 손도 부어야 되고요. 폭력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건 감정이 실려야 되고 그래야 폭력이라는 건데 오픈된 상황에서 여러 명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가운데 상황과 정황과에 의해서 그건 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참 아이고. 괴롭힘 당한 애들이 폭력이라 느꼈으면 폭력이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학생은 성폭력이나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잘못한 부분이 과연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네요. 그거는 뭐 밝혀지겠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도 아마 조작? 아니면 그분에 대해 그분들도 벌을 받을 거예요. 현재 피해 아이들의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그 피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우라가 치밀죠. 보통 문제가 되면 이 가해 학생들이 사과라도 심지어 문자라도 미안하다 라는 문구 한마디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애들한테 한 거는 이건 고문이었고 그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어요. 얘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는 몸이 그 파헤쳐져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줄게. 그리고 애하고 같이 부둥타고 불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렇다면 학교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피해 학생 이야기를 듣고는 참 뭐 이런 말 수 없죠. 그 뭐 학생들이라든지 또 그 부모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딱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고 내가 둘 다 내 자식들인데 뭐든지 간에 상반된다고 봐요. 근데 느낌이 온도차이가 좀 다르니까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연루된 모든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학교.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소위 중립이라는 그 자세가 가해자 편을 드는 거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피해 학생들이 진술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피해 학생들이 선배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야기를 그렇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단은 다 부인하고 보는. 그리고 증거도 없을 거다. 증거 없으면 나는 뭐 무혐의 받을 거고
뭐 너네가 떠나겠지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다 밝혀야 되는 거는 이제 피해자인 거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과 피해 아이들 모두 등교를 정지시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SNS는 연결돼 있는데요. 보란듯이 노래 한 곡을 올렸다는 가해 학생. 우리 법정에 섰고 니네 인생은 이제 됐다고 당신은 정신이가 당하고 다 죽던 거지. 야, 이게 뭡니까, 같이 정말? 닥치고 있던 선생님과 경찰도 문제인 거지.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왜 올렸어요 이렇게? 저희를 보라고 저희만 보게 했어요.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로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뒤바뀌게 돼가지고 너무 좀 아이고 정말. 아이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등교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유. 수영에 대한 열정만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참 뿌듯하죠. 목에 거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고 그냥 슈퍼 히어로가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딴 거 보면 지금은 이렇게 못해서 좀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수영을 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아이들. 지금은 개별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책자 팝니다. 지도자 없이 저렇게 아이들끼리 하는 것도 이제 한계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학교 수영장인데 지금 외부 수영장 와서 물론 훈련을 하고 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고요. 대회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대회만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걸 보니까 부모로서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누구보다 현실이 막막한 건 아이들일 텐데요. 수영에 대한 열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식 투어를 가더라도 아무 별 타지 없이 갔으면 좋겠죠. 수영을 하고 싶어서 태어난 것 같아서 계속 수영을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신나고 하루하루가 활기차 수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